지역 발전의 미끄럼이 될 대선 후보들의 울산 공약을 짚어봤습니다. 지역 주택 조합들이 여러 사람이 함께 나서 질 좋은 제품을 싸게 사는 소셜 커머스 방식을 도입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척추 측만증 환자 가운데 절반이 10대여서 조기 발견과 치료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오는 2015년까지 울산 전역을 잇는 자전거길 450km를 완성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9일 월요일 UBC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지방 오늘은 찬 대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하겠으며 낮 최고 기온은 14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울산지방 내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3도, 낮 최고 13도의 기온 분포를 보일 것으로 울산 기상대는 예보했습니다. 역대 대통령 선거 때마다 대선 후보들의 지역 공약은 울산 발전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올해도 산업기술박물관, 울산 설립 등 지역 공약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2년 16대 대선에서 당시 노무현 민주당 대선 후보의 울산 공약입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산 국공립대 개교, KTX 울산역 설치, 테크노파크 건설, 중소기업청 울산 사무소 설치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 가운데 유니스트 개교와 KTX 울산역 설치는 울산 발전의 밑거름이 된 대표적 대선 공약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2007년에는 당시 한나라당의 이명박 대선 후보가 10대 울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산업단지 확장과 자유무역지역 지정, 태화강 3호지구 생태공원 조성과 복합에너지 생산연구단지 조성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자유무역지역 지정과 부산 울산 복선 전철화 사업 등 경제 분야나 도로망 확충 등에서 이미 해결됐거나 큰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 대선 공약 중에는 국가산업단지 완충 녹지 조성이나 전시 컨벤션센터 건립처럼 무산된 사업도 적지 않습니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문재인 후보도 산업기술박물관 울산 유치, 국립의료기관 설치 등 지역 발전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대선 공약들이 장밋빛 청사진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실현 가능성과 후보들의 실천 의지에 대한 시민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나서 질 좋은 제품을 싸게 구매하는 것을 소셜 커머스라고 하는데요. 최근 지역 주택 조합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아파트 사업 추진에 나서 화제입니다. 보도에 서영만 기자입니다. 최근 분양에 들어간 북구의 한 지역 주택 조합 아파트입니다. 도심 외곽 지역이었지만 이례적으로 보름여 만에 분양이 거의 완료됐습니다. 조합 측이 부지를 일괄 매입한 뒤 일군 업체를 데려와 비교적 합리적 가격을 제시한 결과입니다. 시공사 측도 이미 이 같은 방식에 공감한 조합원들이 공급 세대의 3분의 1을 차지해 위험 부담이 적다는 판단에 따라 선뜻 응한 것입니다. 최근 사업 추진을 제기한 울주군 온양의 이 주택조합도 조합원 모집에 앞서 시공사를 내정했습니다. 다른 조합과 달리 조감도에다 견본주택까지 수요자들이 관심 있는 부분은 모두 미리 제공하고 있습니다. 드릴 수 있는 상품성을 사전에 미리 협의를 해서 공사 단가를 정한 이후에 향후에 추가적인 부담 없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비교적 싼 가격에 부지를 매입해 견본주택까지 사전에 보여주며 조합원을 모집하는 일종의 주택조합 소셜 커머스인 것입니다. 사실 시공사에서도 이걸 보면 분양에 성공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시장 조사를 굉장히 하고 오지 않느냐. 주택조합에서 선보이고 있는 소셜 커머스 방식의 아파트 건립 추진이 지지부진한 재개발 사업 추진에도 원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UBC 뉴스 서영만입니다. 찬바람이 불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가 열립니다. 이 밖에 학생들을 위한 창의 인성축제 등 한 주간의 일정을 윤주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가 내일 남구청을 시작으로 잇따라 열립니다. 남구 새마을회는 구청 주차장에서 나흘 동안 김장을 담가 소외계층 300세대에 전달하고 울산시는 오는 23일 농협 주차장에서 김장을 담가 성요셉의 집과 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마련하는 창의 인성축제가 오는 23일 울산과학관에서 개막식을 갖고 사흘간의 일정에 들어갑니다. 강남고등 과학중점학교의 창의교육 프로그램과 진로 인성 체험관 부스, 동아리 활동 경연장 등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번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는 프로농구 울산 모비스가 오는 21일과 24일 홈 경기를 갖습니다. 모비스는 상승세를 타고 있는 양동근과 함지훈의 화려한 플레이와 단신가드 김실의 탄탄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홈 2연전을 승리로 장식한다는 각오입니다. 새로운 에너지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는 셰일가스 기술 세미나가 오늘 울산 테크노파크에서 열립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미국 루지애나 주립대 감승일 교수가 셰일가스의 현황과 전망, 심해 자원 개발 등에 대해 강의할 예정입니다. UBC 뉴스 윤종입니다. 다음은 경제계 소식 알아보는 경제 이모저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누적 매출이 지난해보다 0.06% 감소한 20조 4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수준은 172억 달러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75% 감소했습니다. 북구 진장동 농협 하나로 클럽은 김장 물가 안정을 위해 오늘부터 다음 달 9일까지 김장 직거래 장터를 운영합니다. 농협은 이 기간 산지 직거래를 통해 배추와 무 그리고 건고추 등을 시중가보다 10% 이상 싸게 판다고 밝혔습니다. 울산항만공사가 이달 말부터 수요일마다 고3 수험생들을 초청해 울산항 홍보 활동에 나섭니다. 견학 코스는 울산항 마린센터와 울산 앞바다 그리고 고래박물관 등으로 참가를 희망하는 학교는 해양소년단 울산연맹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무역협회 울산본부는 오는 27일 울산 롯데호텔에서 수출기업 CEO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강좌를 개최합니다. 이번 강좌는 내년도 해외시장 전망과 환리스크 관리 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며 무역협회 울산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국내 척추측만증 환자가 최근 5년 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척추측만증 환자 가운데 절반이 10대라고 하는데요. 건강백세 이상미 캐스터입니다. 10대 성장기는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청소년기는 척추측만증이 쉽게 생길 수 있어 문제가 되는데요. 자세성 측만증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세가 좋지 않아서 척추가 휘는 병을 말합니다. 다리를 꼬고 앉는다든지 아니면 앉아서 공부를 오래 한다든지 엎드린 채로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주로 척추가 휘게 됩니다. 척추측만증을 오래 방치할 경우 커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심하면 내부 장기가 압박을 받아 기능 저하로 이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 척추가 정상 범위에서 10도 이상 휘어진 경우, 똑바로 선 상태에서 양쪽 어깨 높이가 다르거나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뒤쪽에서 봐서 한쪽 등이 올라가 있는 경우, 척추측만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서 있을 때 항상 머리와 척추, 어깨와 골반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앉아 있을 때는 허리를 의자 깊숙이 넣어 바르게 앉고 머리를 숙인 채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자세는 가급적 피하는 게 좋습니다. 20대에 들어 성장이 멈추게 되면 교정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평소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생활 습관이 중요합니다. 건강백세 이상미입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료 수가 개선과 성분명 처방 추진 중단 등을 요구하며 의사의 주 40시간 근무 투쟁을 결정했지만 울산은 당분간 영향이 없을 전망입니다. 울산의사협회는 현재 중앙에서 대정부 투쟁을 위해 주 40시간 근무와 토요일 휴무를 추진하고 있지만 울산은 아직 여름 수련 중이어서 현행대로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낮 12시 35분쯤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 부근 경부고속도로에서 48살 성모 씨가 몰던 카렌스 승용차에서 엔진 과열로 불이 나 출동한 소방차에 의해 진화됐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오전 10시쯤에는 울주군 두서면 인보리 신전마을 인근 국도에서 1톤 포터트럭과 클릭 승용차가 부딪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포터트럭 운전자 46살 김모 씨 등 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지난 16일 발생한 장판 공장 화재와 관련해 경찰과 국가수 그리고 고용노동부 등이 내일 화재 원인 파악을 위한 정밀 조사를 실시합니다. 경찰은 또 57살 김모 씨가 연기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결론 내리고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했으며 화재 원인이 나오면 회사 책임자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사고 위험이 많은 교차로 12곳에 설치된 회전교차로가 사고 감소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울산시는 한 해 16건의 교통사고 신고가 접수된 교차로를 회전식으로 만든 뒤 단 한 건의 사고 접수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이 같은 성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2년간 2억 6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울산시가 전국 최초로 개인 택시 12대를 장애인 콜택시로 운영해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는 장애인 콜택시 확충을 위해 지난 4월부터 개인 택시 12대를 임차해 장애인 콜택시로 활용한 결과 전체 장애인 콜택시 이용이 지난해보다 37%가량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임차 운영 등으로 연간 1억 2천만 원의 비용 절감 효과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가 오는 2015년까지 울산 전역을 잇는 자전거길 450km를 완성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태화강변과 시내도로 등의 340km의 자전거길을 완성한 울산시는 장생포에서 방어진 그리고 동구 주전을 잇는 110km의 자전거길을 더 만들 예정입니다. 시는 이와 함께 중구 남해동에 자전거 연습장을 만드는 등 인프라 확충에도 나섭니다. 이상으로 UBC 굿모닝 울산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